여성과의 만남. 아, 이거 쉽지가 않아, 지금. 지금은 최실이를 한 번 더 만나보자. 어찌됐든 이거를 좀 찾아야 되니까. 은행나무. 소리.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남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찾아보자. 오, 뭐지? 공책 몇 권이 보이는데. 박근숙 노트북. 아, 노트북이래. 노트북 맞네. 1984년 11월 2일 국가 행사라며 전국 고등학생의 학생의 날을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 학교도 준비하게 되었다. 다른 학교는 시화전이나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우리 교장은 등산대회로 하자신다. 덕분에 나를 포함한 반장들은 미리 등산을 준비하게 되었다. 선생님들과 애들이 산 위에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밤같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파랗게 빛났다. 그리고 이상한 비명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메아리를 치며 이 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정말로 무서운 경험이었다. 선생님들이고 애들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그 하늘을 봤다고 불길한 징조라고 걱정하신다.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1984년 11월 3일 학생의 날 때문에 학교에서는 등산대회를 했다. 나는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아 참가를 못했는데 나 같은 애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아예 학교조차 모집 못한 애들이 있었다.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행사 준비를 한 학급 반장들이었다. 걔네들이 거의 다 빠져버리자 진행위원이 부족해졌고 덕분에 대타로 일하는 위원들이 행사 내내 당황하고 난리였다. 나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몸이 안 좋아 조퇴할 수밖에 없었다. 1984년 11월 4일 오늘 아침에는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천근 같아 움직이기가 힘들어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실이랑 기준이가 병문안을 왔다. 둘이 날 걱정해 주었는데 특히 실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나왔다 실이. 즉 최실이의 이야기다. 이 일기 속의 최실이 역시 고등학생이 되었겠지? 나는 잠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하늘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 아마 이 일을 이곳의 폐가촌으로 만들게 된 원인일 터. 그게 내가 겪은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다시 일기장을 넘겼다. 1984년 11월 5일. 시리가 오늘도 병문안을 왔다. 학교 소식을 들어보니 나같이 아파서 결석한 학생 수가 많았다고 한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독감인 것 같은데 마을 의사 아저씨도 병명이나 원인을 잘 몰라 도시 의사를 데려온다고 들었다. 도시 의사들도 오면 괜찮아지겠지? 11월 7일, 오늘 시리와 기준이와 함께 도시에서 온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다. 내 방에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좀 무서웠다. 의사 선생님들은 내 증세를 잠깐 훑기만 하시더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증세라고. 하지만 무슨 병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혈청 검사라는 걸 해보신다고 내 피를 빼가셨다. 창밖에서 보고 있던 시리의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 친구들과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고 갑자기 서러워져서 흐느껴 울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점점 불안해진다. 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84년 11월 15일. 일반의 반장인 미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에 몸이 안 좋았던 소영이 역시 그 말을 전해주신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셨다. 친구들이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 점점 무서워진다. 이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밥도 몇 수저 넘기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눈에 띄게 힘겨워하셨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상하게 힘이 없다고 한다. 혹시 이 병이 퍼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상황임에도 시리와 기준이는 오늘도 찾아와줬다. 그런데 오늘은 시리가 나한테 한동안은 못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다. 시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픈 와중인데도 시리가 걱정이 된다. 1984년 11월 30일. 기준이가 혈청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증세가 있으나 원인 불명.
전염성은 없어 보임. 마을 사람 이외에 확진된 바 보고되지 않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벌써 5명이 죽었고 마을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임산부 유산도 2번이나 있었다는데 전염병이 아니라니. 마을 전체가 이렇다 보니 기준이네도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을 한 기준이는 계속 울었다. 별비기 하이. 문득 시리가 보고 싶어졌다. 어라? 일기는 여기서 끊어져 있다. 나는 당황해서 일기를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근데 근숙이랑 최시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건데? 그때 일기장 뒷변에 끼워져 있던 두꺼운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건 짤막하게 쓰여진 편지였다. 근숙이에게. 내가 죽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구나. 몇 년이나 내가 묻힌 곳을 가보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질병 위험 어쩌고 하면서 가까이 못 가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남긴다. 우리 집은 내일 이사 가기로 했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곧 여길 떠날 것 같아. 근수가 혹시 하늘에서 시리랑 만났어? 우리 정말 친했는데. 너희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혹시 시리랑 만났다면 내 안부도 전해줘. 안녕. 1924일 너의 영원한 친구 기준이 쓴. 뭐야 이거 시리도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근숙이와 시리는 죽었다. 이 일기 속 박근숙과 최실이라는 소녀들은 결국 그 마을에서 죽은 모양이다. 나는 잠시 새 친구가 겪은 비극에 대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아는 저 최실이는 이미 죽은 이 최실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나는 무심코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나도 모르게 뻔한 경악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뻔한 경악을 간신히 삼켰다. 날띠 낡은 그 사진에는 내가 아는 그 채시리가 분명히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으악.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기도 전에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견뎌냈다. 뭐야? 이 장소에서 날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 이건 설마 악마? 중얼거리며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밖으로 힘껏 달려나갔다. 최실이? 최실이가 바닥에 엉망이 된 채 쓰러져 있다. 그리고 앞에는 성자지기.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남자가 사제복을 입은 채 서 있었다. 당신은... 사제복의 남자는 두려움을 떠는 나를 무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기괴한 소리와 함께 사제는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나는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생각하자.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야야 정신 차려. 기절한 최시리를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나는 최시리를 들쳐업었다. 일단 여관으로. 최시리는 가방에 다행히 열쇠가 있었기에 나는 최시리의 방을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담요에 조심스레 최시리를 눕혔다. 힘들다. 기절한 사람을 얻고 오는 게 꽤나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그보단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버렸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주머니에 쑤셔 넣어두었던 사진을 꺼냈다. 아무리 봐도 저기 누워있는 최시리와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사진 속 최시리는 1980년대에 이미 사망했다.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최시리는? 머리가 아프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 최시리가 신음소리를 흘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긴... 네 방. 나 또 졌나? 또 졌다고? 그놈한테? 도대체 왜 싸운 거고?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피어오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의미점이 있었다. 최시리 너 몇 살이야? 몰라. 기억 안 나. 너 사람 맞냐? 난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 네가 안 물어봤잖아. 뭐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얘는 용의선...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귀신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거야 지금? 응. 스토리랑 추리는 별개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돌겠네. 이거 봐봐. 나의 일기장을 꺼내 최시리에게 내밀었다. 뭔데 이게? 일기장. 네 친구 근숙이가 쓴 거야. 근숙이가
누군데? 나는 당황했다. 최실이는 정말로 모른다는 듯 일기장을 받아들였다. 최실이가 박군숙을 모른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무슨 이런 거 소리야? 모른다. 난 그냥 엽기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 이 사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사진? 이건 근숙이.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근숙. 왜? 도대체 왜? 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데? 일단 사람이 아니었던 거. 으이그 슬픈 스토리도 있구만. 연속해서 일어나 버렸다. 대관절 뭐가? 아무튼 둘이 친구였고 병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건데 어찌됐든 최실이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었다고. 이건 그냥 스토리상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거지? 누구에게 가볼까?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지금. 여기서 좀 확실하게 하나를 더 높이려면, 유채린을 너무 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높긴 하거든? 유채린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강실아. 난 유채린에게 다가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어보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채린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응? 박준성입니다. 아, 내 이름 같은 건 기억 못하는 것 같대.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였지?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뭐 그럭저럭.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준성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풀먹이 어서 와. 고생은 하고 있긴 하죠. 사실 준성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음.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법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불법 조사?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헐, 우리 기업. 정확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아, 영환 투자하셨거든요. 기업 딸내미셨어? 몰랐어요? 저 유영한 회장님의 막내딸인 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위 좀 맞춰줘야지. 맞아요. 안 들어봤을 리가 없지. 꼴보기 싫어. 준성 씨한테 살짝 실망할 뻔했다니까요. 확실히 PD치고 정보력은 약하신 것 같네요. 뭐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아하. 막 건드리네, 툭툭. 사실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영환기업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거기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초 전무로 진급했죠.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얘 계속 오빠는 귀 만지고 듬직한 있네.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PD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몸 써주는 일을 해라.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걸. 싸가지 없네.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꺼지니 원. 헐. 말하는 거 그런 봐라.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라면 꼭 악당이라고 보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악당 같아 보이는데? 영훈이 실종된 내 대답에도 유채리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었다. 내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아니 그니까 이 참 돈 많으신 분들은 참 남의 그걸 배려를 잘 못해. 그래서 말인데 이해시키려고? PD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PD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 야, 머리 잘 돌리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쓸만한 몸쪽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렇지. 아, 저 그렇게 개념 없지. 보상?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말하는 걱정 싸가지 마세요. 보시게?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그 정도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아이고. 그리고 괜히 말 걸었다. 괜히 말 걸었어. 내가 그냥 얘는 배제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에이, 괜히 말 걸었네. 뭐예요? 그래, 잘했다. 괜히 바쁘다 하고 꺼지라고 했었어야 돼, 이거. 식당에서 밥을 넘기며 문득 주변을 관찰해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고마워. 벙투밖에 없네, 또. 누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오늘은 근데 오늘은 일단 이거 배드 엔딩이든 진 엔딩이든 이거 끝나고 발로란트 할 거야. 나 발로란트 배틀 패스 얼마 안 남았어. 저들에게 있어 난 이 행사를 완성시켜줄 중요한 재물이다. 내가 잘 죽어줘야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그러니 내 행동을 의식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돌발 행동을 해서 이 행사를 망쳐버리면 곤란할 테니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저들은 내가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삼스레 다행스럽다. 날 속이느라 되려 날 자유롭게 해주고 있으니. 킬조이도 없다고? 뭐 까비. 점심을 먹고 식당을 왔다. 나와 같이 식당으로 나온 사람들이 부랴부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1시. 내가 감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자, 탐색해야겠네 또. 저기 깜짝이야. 소리 지를 뻔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내 뒤에 서 있는 모양이다. 무슨 일로? 저기 여관 주인이 말 좀 전해달라고 해서. 주인 아저씨가요? 뭘? 오늘 3시부로 통금령이 해제되는 걸 전달해달라고. 저기 우리 마을에 1시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통금령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럼 뭐야, 그러면은 1시부터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마을 사람들은 어눌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멀어져 갔다. 뭐지? 통금령이 해제된다.
내가 1시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 통금령 때문이었다. 만약 그게 해제된다면 더 이상 법대로 탐색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저기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것에 눈에 띄면 자칫 내 계획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3시부터 풀린다면 망할 얼마 안 남았네. 시간이 없다. 아마 이것이 이 마을을 탐색할 마지막 기회가. 야, 씨, 이거 진엔딩 못 보겠는데? 나는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안 간 데가 숲 쪽으로 안 갔단 말이야? 아닌데? 공사장 가지 않았나? 지금 안 간 데가 어디지? 폐교, 호수, 폐가촌, 강까진 다 간 거 같은데? 숲 한번 가보자. 숲. 답이 없다, 이건. 내 운빨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이 마을에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로 아마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는 모양이다. 즉 여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란 뜻이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좋아, 오늘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뒤져보자. 종이로 만든 박스. 강시. 강시에 대해서 좀 필요했었어. 비밀번호? 아하. 종이든 뭔가 있으려나? 난 별개 종이를 뒤졌다. 이게 뭐야? 아, 정말. 01. 야, 이거 뭐, 트수야, 이거는 알려줘. 나 이거 전혀 모르겠어. 이거 못 풀어.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었어? 1. 이 두 개. 이것만 누르면 되나? 4개? 6개? 10. 1이 10인가? 그럼 0이 1이잖아, 지금. 이상하잖아, 그러면. 여기 1, 2, 3, 4. 뒤집으면은 1, 2, 3, 4, 5, 6, 7, 3, 4. 6, 7, 3, 4? 6, 7, 3, 4? 예! 주피시! 200이 어서와. 좋아. 뱀파이어. 이거는 아무튼 받고. 토박하게 생긴 지퍼 열어. 화장품 몇 개? 주교가 내린 교서. 이 정도라면 괜찮은 정보. 야, 이거는 뭐야? 별거 없어? 아이씨. 몬스터 인 더 월드. 야, 여기 뭐 없어. 사타니즘. 진짜 개뿔도 없네? 큰일이네? 하나 발견했어. 야,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마물 정보 2개, 마물 기록물 3개를 얻었다고? 마물 정보 2개를 얻었다고? 어디서 얻었지? 하나 더 가야. 마을 돌아왔다고? 탐색을 멈췄어? 마을 탐색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통금이 이제 없는 모양이다. 이런 망할. 아저씨. 네? 이 인간 지금 날 놀리는 거 맞나? 나한테 통금 시간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 주인은 분명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따위로 모르는 척해? 참고 무시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고 주인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주인의 투덜거리는 말을 무시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한창 이 주변을 탐색할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행동하기 매우 위험해졌다. 무턱대고 헤집고 다니다가 의심을 산다면 모든 게 끝난다. 망할. 나는 내가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다행히 증거는 상당히 모였다. 이거라면 어떻게든 인간이 누군지 밝힐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렇다면 무리해서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단 다른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다.
가령 인간일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과 좀 더 대화를 해 신뢰를 완벽하게 쌓아둔다던가. 좋아. 더 미룰 것도 없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에 꽤 여유가 있으므로 2명 정도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할까? 야, 씨. 진짜 너무하네. 뱀파이어였네? 이번 거. 숲. 숲 강에서 소환한다. 강시. 폐가 호수에서 소환한다. 잠깐만. 지금 그렇다면 봅시다. 사건의 단서가 일단은 폐가 호수, 인형 재물. 이거 맞네, 강시. 왜냐면 마녀 보자. 시체 관통. 이 실현 장난. 얘는 공포의 마무리잖아? 그치? 마녀는? 근데 얘는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강시가 인형 재물, 그다음 공포, 그다음에 폐가랑 호수 있는데 아직 호수에서 사람이 죽은 건 없어요. 그래서 강시는 확실하고 혹시 모르니까 뱀파이어 한번 확인해 볼게. 공포랑 사몬트어. 숲이랑 강이야. 근데 얘는 폐가에서 했었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면 일단은 강시가 확실해졌어요. 두 번째는 이거 서큐버스가 너무 당연했고, 세 번째가 지금 폐교야. 이게 약간 애매하네. 일단 여기 강시는 한 번 소환했잖아. 그럼 강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다면 현미나 뱀파이어, 공포, 그 다음에 사몬트어스잖아? 그럼 사몬트어는 아니고. 숲이랑 강이니까 뱀파이어도 당연히 아니지. 그렇다면 구미호인데 구미호 같은 경우는 공포에 사용 언어 아직 모르고 시체 훼손하는 거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안 된 게 누구지? 안 나온 게 구미호, 그 다음에 서큐버스, 강시 이렇게까지니까 마녀랑 뱀파이어. 마녀랑 뱀파이어를 보러 가야겠네, 그러면. 마녀가 최실이잖아. 신뢰도가 높아. 그러면은, 뱀파이어가 현미나였지? 현미나랑 지금 최실이. 얘 네 번째가 없어서 마녀거나 뱀파이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엔 일단은 부족한 뱀파이어를 보러 가는 게 맞겠죠? 좋아, 현미나를 만나러 가자. 현미나를 만나러 가면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것까지 밝히진 않더라도 이 마을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나는 가출한 몸이다. 즉 밖으로 나가봤자 돌아갈 곳이 없다. 이 마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반대에 급부로 자신의 여관방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여관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미나의 저런 태도는 이후 마을을 탈출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문제가 될지 모른다. 그렇기에 미나에게 나를 신뢰하게 하되 이 마을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온전히 내 계획하에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잔인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진엔딩 봤으면 좋겠다. 미나와 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채 현미나의 방 앞까지 도착했다. 미나가 이젠 누구냐고 묻지도 않는다.
아마 나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일 거다. 나야. 문을 연 미나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다. 자세히 보니 방금 전까지 울었던 것 마냥 눈가가 붉었다. 뭐지? 무슨 일이 있었나? 미나가 울음을 숨기며 웃어 보인다. 이런 미나에게 이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말해야 한다.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현미나의 방에 들어섰다. 미나의 방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는다. 미나도 마주 앉는다. 이젠 이렇게 자리 잡는 것도 자연스럽다. 별일 없었지? 응? 미나가 말끝을 흘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거짓말 같진 않다. 무슨 일이 있다면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 그런데 그럼 미나는 왜 울고 있었던 것일까? 불안? 역시 이 마을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불안하니? 뭔가 또 거짓말하는 느낌인데? 응? 미나가 어째 말을 돌리려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을 캐묻기도 뭐하고 애초에 뭔가 숨기는 눈치도 아니었다. 남자 문제. 아직 너무 어려. 미나는 그냥 불편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걸 굳이 그걸 굳이 파들어, 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요새? 그걸 굳이 파들어갈, 이게 약간 말이 이상해. 파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다. 나는 미나의 방을 눈으로만 두리번거렸다. 대화 주제를 돌리지 않으면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게 생겼군. 응? 아, 그래. 그럴까? 다시 봐도 당황스럽네, 이거. 이윽고. 미나의 예의, 미나는 예의 그 관 모양의 게임기를 작동시켰다. 진지했던 분위기가 홀랑 까먹는 8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나와 현미나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게임에겐 이런 힘이 있을 것 같다. 전혀 다른 세계를 들이밀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매력 말이다. 아니야. 이 게임 엄청 좋아하나 봐?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이거란 말이군. 나는 호기심이 생겨 늘 대충 넘겼던 메인 화면을 조금 자세히 보았다. 타이틀엔 드라큘라스 캐슬이라는 제목이 적혀져 있었다. 왜 또 하필이면 드라큘라냐? 드라큘라스 캐슬. 이런 제목이었구나. 쉬어. 게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 기쁜 건지. 내가 묻지도 않았건만 현미나는 멋대로 게임기를 조작하며 스토리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전에 조금 해봤던 게임이므로 현미나의 설명은 어렵지 않게 귀에 들어왔다. 주인공 이름은 모티. 본래 자신의 오두막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모티는 어느 날 나타난 드라큘라가 선라이트 캐슬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낫이 없어져 버린 거다. 이에 모티는 선라이트 캐슬을 드라큘라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검 한 자루만 쥐고 모험을 떠난다는 게 이 게임의 스토리였다. 수년 전 게임인 걸 감안해도 참 단순한 스토리인데 이게 그토록 명작이란 말인가? 조금 그러네. 내 반응을 본 미나는 웃으면서 게임을 계속했고 나는 미나가 말해준 스토리를 곱씹으며 게임 화면을 바라보았다. 게임의 테마는 전부 밤에 맞춰져 있었다. 어스름한 달빛, 박쥐, 눈에 빛이 나는 고양이, 짐승들. 한편 인간이 밤을 버티기 위해 만든 것들은 전부 기괴하게 변해 있다. 등대엔 핏줄이 돋아나 살아 움직이면서 그 빛을 모티를 향해 비춰 모티가 있는 곳을 알린다. 횃불은 푸른색으로 빛나며 모티가 다가오면 꺼져버린다. 이렇다 보니 옛날 그래픽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든다. 인간이 밤에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느낌이다.
이야, 이거 생각보다 뭐랄까 무서운 것 같네. 어? 그러네. 리터 어서 와. 답지 않게 청산유수로 말하던 미나가 급 당황해하며 말꼬리를 흐린다. 자신의 그런 모습에 자신도 놀란 기색이었다. 지금 미나가 보여준 저 모습이 아마 미나의 본 모습일 거다. 워낙 힘든 일을 당해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지만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말하기도 좋아하고 뚜렷한 자기 생각도 가진 그리고 미나의 저런 모습은 이 작은 여관방에서만 드러난다. 온전히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미나가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면 곤란해진다. 잠시 동안 고민해 본다. 하지만 그 고민이 오래 가진 않는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나야, 사실 할 말이 있어. 나는 표정을 굳힌 채 말을 했다. 음. 묘하게 신나는 음악이 흐르던 미나의 방은 고요해졌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진정해, 진정해. 아직 함부로 단정할 순 없어. 자세한 건 더 조사를 해볼 생각이야. 하지만 이 마을에 계속 있으면 위험한 건 확실한 것 같아. 우선은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안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같이 빠져나가자.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갈 수 있게 준비해둬, 알겠지? 이상하게도 미나가 대답이 없다. 이 마을을 나가기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데, 쉽사리 내 말에 동조해주질 않는다. 그래, 그래. 내가 나갈 방법을 찾을 테니 얌전히 이 방에 있어야 한다. 알겠지?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두운 현미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지나치게 겁을 준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사람들이 죽은 건 그냥 숨기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다. 그리고 미나도 겁을 집어먹은 만큼 나에게 더욱 협조해 줄 거다. 그래, 그거면 된 거다. 나는 미소로 당혹감을 숨긴 채 고개 숙인 미나의 머리를 토닥여 주었다. 애가 경계가 되게 심하다, 얘는. 가볼게. 문 앞에서 미나에게 인사를 했다. 미나의 어두워진 얼굴이 쉬이 풀리지 않았다. 겁을 집어먹은 탓일까? 그럴게. 미나에게 손을 흔들며 나는 복도를 빠져나왔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무언가 큰 잘못을 한 기분이다. 미나는 분명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이 미나의 작은 여관방에 의존할 수 있, 아니 뭐야. 그것이 미나의 작은 여관방에 의존하는 것일지라도 미나 스스로에겐 굉장히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그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내 생각도 틀렸다고 여기진 않는다. 하지만 미나가 자칫 자신이 의지할 작은 공간조차마저 잃어버렸다고 여기진 않을지, 그리고 그 때문에 탈출은커녕 모든 걸 포기해버리진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에 마구잡이로 떠오른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옮겼다. 좋아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지금 확실한 거는 현미나랑 최실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를 쌓아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얘 신뢰도 얼마나 올라갔나? 얘 생각보다 신뢰도가 많이 안 올라가네. 좋아, 최실이를 만나러 가자. 마녀였으면 좋겠다. 최실이 방에 도착했다.
맞아. 시리가 알몸 걔야. 최시리는 필경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폐교로 가지 않고 곧장 여기로 왔다. 나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방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야, 최시리, 안에 있어?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다. 인기척조차 없는 걸 보니 여기엔 없는 모양이었다. 설마. 그래. 최시리를 마지막으로 만난 곳, 그리고 박근숙 집에 있었던 곳. 나는 폐가촌으로 향했다. 최시리는 분명 거기에 갔을 것이다. 폐가촌에 도착했다. 박근숙의 집은 한 번 가본 적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아마 최시리는 저기 있을 것이다. 나는 왠지 긴장되어 굳은 다리를 두들기며 천천히 박근숙 집으로 걸어갔다. 있네. 최시리는 거기 있었다. 예상치도 못한 온몸이 투명해진 모습으로. 너 몸이... 내 표정을 본 최시리는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 최시리도 자기 스스로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시리가 그렇게 먼저 말해온다. 나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뭐야, 얘 왜 귀신이야? 아니? 지지 않는 내 맘 어서 와. 잠깐만. 들려? 이제? 하이. 최시리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최시리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그간 쌓여있던 의문점들을 풀어낼 기회라고 여겼다. 나는 최시리를 조심히 관찰하며 할 말을 골랐다. 얘 뭐야 이거? 난 궁금한데 죽음. 넌 이미 죽은. 그러니까 귀신인지 뭔지 그런 거라고 했지?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령.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혼령이야. 왜? 왜 죽었는데? 기억 안 나. 아마 사고였겠지. 퇴마에 필요한 걸 찾다 산에서 굴렀거나 아니면 물에 빠졌거나. 자기가 죽은 이유를 덤덤하게 설명하는 최시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해야 맞는 건지조차 헷갈리고 있었다. 위로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가? 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혹시 네 몸이 지금 투명해진 건 알아? 이거? 이건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라니. 무슨 뜻이야? 난 지방령이야. 한 곳에 매여져 있는 귀신. 원래 이런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생겨난 거야. 몸이 생겨?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생겼어. 몸이 생겨났더라.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이 종교 행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순 몸이 없었다. 생기니까 살아있을 때처럼 아프고 배고프고 졸렸어. 육신을 움직이는 게 오랜만이라 나도 모르게 다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최시리는 육신을 움직이는 게 어렵다느니 같은 소리를 하곤 했었다. 그땐 늙은이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군. 하지만 몸이 생기니까 엄청 좋았어. 단단한 땅을 밟고 산다는 게 기쁜 나머지. 몸이 생기자마자 이 마을에서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몸이 생겨도 이 마을에서 못 나가는 건 똑같았어. 못 나간다고? 짙은 안개가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 두세 번 나가보려 했는데 전부. 최시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나 역시 안개 속에서 헤맨 기억이 있다. 저건 최시리가 지방령 어쩌고라서가 아니라 그냥 악마가 정한 행사의 룰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최실이에게 할 순 없다. 나는 그게 였기 때문이라고 여겼어.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이 마을에서 못 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 마을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마을에서 내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가 끝났으니까 다시 육신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넌 이 모든 게 너에게 성불할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난 성불 못해. 왜? 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근수기도 구하지 못했고 역귀도 쫓아내지 못했고 이 마을에 더 머무를 이유는 없으니 지방령으로부턴 벗어나겠지만 그래봤자 부유령이나 되어 구천을 떠돌 거야. 난 그걸로 좋아. 이 저주받은 마을에서 떠날 수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해. 그렇게 말하는 최실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 투명해져 있는 듯 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무슨 말이라도 더 해야 한다. 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다른 질문을 꺼내보기로 했다. 가지 못하게 하려면 박근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낫겠지? 박근숙, 그 사람은 너한테 소중한 친구였니? 절대 잊을 수 없는 친구. 잊었잖아, 임마. 하지만 잊어버렸어. 허허. 무당이 되기 싫었어. 하지만 근수기가 병에 걸리니까 뭐든 해보고 싶어진 거야. 무당이 돼서 그 이상한 병도 고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당이 되어 역귀들과 싸우려 했던 건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최실이. 근수기가 죽은 거 몰랐어. 내가 근수기보다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군.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한 거야. 가슴이 아프다. 기껏해야 고등학생이었던 두 여학생들이 왜 이런 잔인한 운명을 견뎌야 했던 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잠시 다른 곳을 보며 울컥 올라온 감정을 억눌렀다. 다른 질문을 해보자. 너가 이상하리만치 테마에 집착하던 거, 그건 왜 그런 거야? 넌 이미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라면서. 그건 잘 설명은 못 같은 거였을 거야. 본능? 사람이 죽게 되면 죽기 전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 오직 그것만을 되뇌이게 돼. 사람 한 번 죽여본 적 없는 착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끔찍한 원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천하의 악당이 죽기 전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후회하면 수호령이 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우리 마을을 덮친 역귀들을 쫓아내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모른 채 그냥 계속 그 일만 해왔다고? 수십 년 동안?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그런 게 죽음이라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인간이 숙세에서 벗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 최실이의 미소는 언뜻 보면 더없이 평온해 보인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보이는. 하지만 다른 질문을 꺼내보자. 더 물어볼 말은 없다. 다 물어본 거야? 나도 더 해줄 말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도 될까? 응. 너 혹시 미련 같은 거 정말 없는 거야? 다 들었잖아. 미련이 뭐가 있겠어. 난 결국 근수기를 살리지 못했어. 근수기가 죽었는지도 몰랐어. 이런 세상에 미련 따위 있을 리가. 근숙이 보러 갈래? 난 대뜸 그렇게 말했다. 나조차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입 밖에 내어버렸다.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근숙이 역시 널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수십 년이 흐르긴 했지만 분명 어디선가 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수기는 죽었잖아. 도대체 어디에서 날 기다린다는 건데? 근숙이의 무덤이라던가. 평소에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관심 없던 나였던지라 무어라 확신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보통 무덤에는 주근이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무덤에게 말을 걸고 정성스레 다듬고 음식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불필요한 정성이라고 비웃던 내가 할 소린가 싶긴 하지만 지금에 와선 만약 근수기의 영혼이 최실이를 기다린다면 그건 필시 근수기의 무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 거기 근수기의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수기가 묻힌 곳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어? 너 정말 그 정도로 미련도 없다는 거야? 그건... 박근숙의 가족은 이곳을 떠났어. 밖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마을을 돌아오진 않았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앗아간 저주받은 마을에 딸을 장사 지내진 않았겠지. 그렇다면 근수기의 무덤은 밖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가자. 하지만 난 이곳에서 나갈 수가... 여기서 너랑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나는 투명한 시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굉장히 차갑고 또 여렸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불안한 마음에 나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 난 영혼이라서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넌 이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 넌 아직 영혼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 분명 이렇게 육체가 있어. 넌 지금 사람이라고. 네 말대로 난 영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선 너보다 더 잘 알걸? 잘 알아? 테레비 방송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 테레비 방송 만들면서 엄청 보고 배운 게 많거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내가 꼭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 같이 근숙이 무덤으로 가자. 정말 나가게 해줄 거야? 근숙이 만나러 갈 수 있어? 나는 애초롭게 날 바라보는 최실이를 잠시 마주보았다. 그리고 맞잡은 손을 더더욱 강하게 쥐었다. 착각인지 그 투명한 손이 순간적으로 온기를 되찾는 것 같았다. 페가손에서 빠져나와 최실이의 방 앞에 도착한 나는 최실이를 다독거려 방으로 보낸 후 내 방으로 돌아왔다. 최실이는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그저 9일째 날이 시작되면 남녀 한 쌍이 함께 이 마을을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실이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저 최실이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 애초에 인간은 아니네. 최실이는 자신을 지방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패자는 최실이가 마녀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다. 최실이는 지방령인가 마녀인가. 나는 몸을 일으켜 최실이의 손을 꽉 잡았던 내 손을 바라보았다. 최실이의 손은 잠시나마 온기가 돌아왔던 순간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최실이가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자. 이 장난하나 이씨. 그러자면 나는 아직 움직여야 한다. 아, 이런 미연식 게임, 이 더러운 미연식 게임 진짜. 양코 어서와. 이게 썸썸 편의점이랑 뭐가 달라 이 자식들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7번째 날도 순식간에 지나갔군. 어우씨, 썸썸은 더 재밌다고? 그럼 다음엔 또 썸썸 한번 해볼까? 이제 하루 남았다. 나는 터덜터덜 걸어 들어와 웃옷을 내던졌다. 그리고 다른 옷들을 벗어던지며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낸다. 그러고 보면 내 자취방보다 뜨거운 물이 잘 나오네. 한심한 소리를 중얼거리다 픽 웃어버린다. 그래 뭐 여기서 더 있고 싶다는 건가? 나는 킥킥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 그래 긴장을 푸는 건 좋은 일. 아 뜨거! 타버릴 것 같은 고통에 샤워기에서 물러섰다. 방금 뭐지? 물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듯한. 착각이 아니다. 마치 끓는 물을 내뱉듯 욕실에 고인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마치 누가 거대한 불을 피워 물을 끓인 것처럼. 뭐야? 나는 조심스레 욕실에 손을 뻗어 샤워기를 물을 껐다. 부글부글 끓는 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뒤늦게 내 몸을 살펴보았으나 조금 빨개진 것 빼고는 화상은 입지 않은 모양이었다.
물의 온도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몸을 빼서 다행이다. 유치한 놈. 몸을 닦고 옷을 입으며 어디선가 웃고 있을 악마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래, 얼마든지 바고치우해라. 무슨 방해를 해도 난 여기서 멀쩡히 걸어나갈 테니까. 자자. 담요에 몸을 던졌다. 몸 몇 군데가 아직 화끈거리지만 큰 고통은 아니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일과가 끝나고 12시가 넘으면 난 진짜 인간과 함께 이 마을을 나갈 것이다. 내일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 듯하다. 나는 잘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이제 고지가 눈앞이구만. 선택까지 1일. 리터 너도 이거 해봤어? 아침마다 오는 문자 소리와 함께 잠에 깼다. 나는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버 어서와. 드디어 8번째 날.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선택 1일. 몸을 일으키자마자 핸드폰이 집어든다. 오케이. 핸드폰에 선택까지 1일이란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사실 이딴 문자는 중요하지 않다. 나도 이거 산 거 아니야. 트수한테 빌렸어. 나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두 번째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강? 왔다. 강이다 이번에. 이번엔 강이네. 강이라. 마지막 살인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현장 탐색. 가자. 이번 조사로 모든 게 확실해질 것이다. 각 사건의 범인이 누구며 누가 인간인지. 몸을 일으켰다. 나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된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은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에이, 노노노, 리터 로노에 기다려봐. 오늘도 아침부터 일하시는 거요? 여관 주인, 이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단순한 악마 하수인?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 네. 아이고, 쉬엄쉬엄 좀 하시지.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해? 죽거나 다치면 다 의미 없지. 그렇죠. 나는 대강 대답만 하고 주인을 지나쳤다. 지금은 저기 하나하나에 대답해줄 시간이 아깝다. 에잉, 다 의미 없대도. 내가 여관을 나가기 직전 주인은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다. 단서가 중요하다고? 강변을 거닐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 마지막 현장이 있다. 그리고 현장 답사가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자, 마지막 현장을 찾아보자. 왔어. 이제 익숙해져 버린 죽음의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춘다. 하지만 이전 같은 공포는 없었다. 인간이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이 마을 전체에 퍼져있는 광기의 영향일까? 나는 숨을 크게 쉬며 냄새가 나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불쾌한 냄새가 강의 물비린내를 타고 흘러온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이 냄새가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마녀인 것 같은데, 느낌이. 마지막 살해 현장이다. 이제 익숙하지만 결코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다. 이제 나는 한숨을 쉬며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짓도 끝이야. 나는 다시 고개를 돌리며 현장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이제 그만 끝낼 때다. 자, 나는 끔찍한 살해 현장을 둘러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마물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자. 일단 처참한 시체를 보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상처 사이에 뭐가 보이는데? 시선을 돌렸다. 아무래도 오래 여기 있긴 힘들겠군. 동물의 사체가 재단 위에 처참하게 놓여져 있다.
거위의 배는 칼로 길게 베어져 있고 그 밑엔 피가 흥건했다.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걸까?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 나는 기록을 잘 맞추고 물러섰다. 이거 마녀 같은데? 자, 계속 조사해볼까? 나무로 만든 괴짝을 열어보았다. 쿨럭쿨럭. 괴짝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에 머리를 뒤로 젖혔다. 손을 휘 저으며 다시 괴짝을 바라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망감을 느끼며 괴짝을 향 강하게 닫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종교적 서적. 네 번째 사건이지? 리에드 벨벳. 팔로우 고마워. 훼손이네. 동물이랑 강이니까. 마녀 보고 싶은데 소환 장소를 모르겠단 말이야. 얘는 근데 관통인데? 일단은 좀 더 봅시다. 레! 얘 뭐야? 잠깐만. 이거 인형 소환까지 했어? 마지막 뭐지? 진. 레! 로아가 뭐야? 로아. 상진이 형 어서와. 팔로우 고마워. 단서 다 구했어. 일단은 추리를 이제 얘 신뢰도가 너무 현민아가 신뢰도가 너무 별로 없는데 만남 2번 남았네. 일단은 지금 사건 단서를 한번 보자. 네 번째. 일단은 공포니까 현혹 마무리니까 마녀는 아니고, 그다음에 서큐버스 현혹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공포 뱀파이어 공포 사먼트. 야, 마녀네 마녀. 강해다. 얘 맞네. 뱀파이어 마녀. 강시는 공포와 현혹인데 인형 재물 소환인데 소환 의식은 동물 재물이잖아. 그러면 강시도 아니고, 강시는 그리고 이미 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구미호 공포의 마물, 그 다음에 시체 훼손이네. 와, 이게 약간 근데 지금 구미호가 여기도 있거든. 공포 시체 훼손. 와, 이거 두 개 다 되어 있네. 내가 봤을 땐 시리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사건 단서가 지금 둘 다 구미호랑 이게 뱀파이어라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공포, 사몬트, 그다음에 강이거든? 그리고 강씨가 공포, 인형 재물. 얘는 재물이 동물 재물이지. 그럼 얘는 아니지. 그럼 현민아네. 이거 저기네. 딱 봐도 하나밖에 없네. 마녀네, 마녀. 얘가 사람이네. 지금 다 관통이 딱 하나 있는데 얘는 현혹이잖아. LA 어서와야? 그 뭐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네. 자, 그러면은 시리한테 다시 갑니다.
최실이를 만나러 가면서 나는 내심 불안함을 느꼈다. 최실이가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최실이는 간신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듯 보였다. 조금만 마음이 바뀌면 사라질 듯한 투영한 모습이었다. 그러게, 최실이 나야. 불안감 때문인지 나는 최실이의 방문을 바로 두드렸다. 노크하는 손이 부르르 하고 떨린다. 박준성이야? 응. 문이 열리고 투영한 최실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있는 모습인데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다. 좀 어때? 뭐가? 이전보단 연약한 느낌이지만 평소 성격이 묻어있는 목소리를 듣자 조금은 안심이 된다. 아니야. 잠깐 들어가도 돼? 응. 별말 없이 방으로 향한 최실이를 따라 최실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최실이는 아무데나 주저앉았고 나는 그 앞에 앉았다. 괜찮은 거지? 아까부터 뭐가... 아니야.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있었어. 근숙이랑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 그래? 응. 둘이 자주 같이 놀았나 보네. 응. 거의 매일 놀았던 것 같아. 뭐라고 놀았던 거야? 박군숙의 일기장을 통해 최실이와 박군숙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대강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끌어내려 했다. 최실이가 박군숙을 보고 싶어 하길 바랬다. 그 그리움을 원동력으로 이 세상에 머물길 바랬다. 결과적으로 두 친구가 실제로 만날 수 있기를 주로 희망했다. 마을을 돌아다녔어. 요 밑에 있는 국민학교에서도 자주 놀았고 호숫가도 강가도 전부 놀이터였어. 근숙이네 부모님도 친절하셔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냥 근숙이랑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았어. 그랬구나. 너는 친구랑 안 놀아? 응? 노는 이야기 하는데 표정이 재미없어. 내 표정이 굳어있었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 최실이를 위해서라도 즐겁게 이야기를 어울려줘야 한다. 최실이를 동정하는 건 나 혼자 있을 때만으로 충분하다. 난... 친구가 없나 보군. 괜찮다. 나랑 친구하면 되잖아. 오우, 신뢰도 갑자기 급상승했어. 갑작스러운 외톨이 취급에 울컥했지만 막상 부정하자니 할 말이 없다. 가끔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친구냐고 하면 머뭇거려진다. 나랑 그렇게 친구하고 싶으면 뭐 받아는 줄게. 뭐라는 거야? 받아주긴 뭘 받아주나? 친구는 그런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지. 진짜 친구 없었나 보군. 너. 최실이한테 이런 상식적인 부분으로 면박을 당하니 이건 또 새로운 굴욕감이군. 나는 어쩐지 부끄러워져 머리를 긁었다. 그래. 뭐 친구 좋지. 있지도 않아봤으면서 좋은지 어떻게 알아? 제기랄 할 말이 없다. 근숙이한테 널 소개해주고 싶어. 날? 친구 없이 지내온 나에게 친구가 뭔지 알려준 애야. 너도 분명히 도와줄 거야. 이 녀석에게 난 이미 친구 없이 자라온 쓸쓸하고 외로운 인간이 돼버린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취급이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다.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게 이토록 훈훈한 일이었나도 싶다. 그 대상이 귀신이라는 건 일단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자. 이 마을 빨리 나가고 싶어. 나도 그래. 이곳도 질린다 이제. 금방 나갈 수 있게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기다리고 있을게. 최실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듯 당연히 나갈 거라는 듯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믿어주니 고맙긴 하지만 묵직한 부담감이 같이 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실패해선 안 된다. 최실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 봐.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혼자서도 충분해.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응. 말 잘 듣는 최실이가 기특해 나도 모르게 머리를 토닥여 줄 뻔했다. 이 자식은 손버릇이 나쁘구만. 그랬다가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르겠군. 간다. 응.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도를 걸었다. 최실이와의 이야기하며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근숙이의 영혼은 분명 무덤에 있을 거다. 최실이를 기다리며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다. 두 소녀를 위해서라도 나는 좀 더 힘을 내야만 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전 일과를 끝낸 나는 삼색 식당으로 가 점심을 때웠다.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조금 이질적인 광경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 곧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듯. 그래. 내가 얌전히 죽어주길 원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어줄 생각은 없다. 저 망할 놈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워버릴 거다. 그나저나 이제 어쩐다? 본래라면 마을을 탐색하던 시간이다. 평소 생활 패턴이 무너지니 갑작스레 붕 뜬 기분이다. 일단 내 숙소에 가서 현 상황을 점검해볼까? 나쁜 생각은 아닌 듯해. 바로 여관으로 들어갔다. 뭐지? 여관의 주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지간해선 카운터를 벗어난 적이 없는 주인이다. 그런 주인이 어딜 간 거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층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던 나의 발은 멈췄다. 방금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나는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 혹시 여관 주인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몸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층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궁금했다. 저 발소리의 주인이 정말 여관 주인이라면 늘 카운터에만 있던 남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가. 이윽고 주인의 모습이 드러냈다. 주인은 복도 맨 끝방에서 나왔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늘 열려져 있는 빈 방이었다. 이크. 주인이 이쪽으로 다가와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위쪽으로 몸을 숨겼다. 주인이 아래층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나는 조심스레 다시 2층으로 내려왔다. 주인이 나왔던 방을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에겐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지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기 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 여기 선택의 기로에 생기나? 나는 천천히 그 방으로 향했다. 주인은 저 방에서 뭘 한 걸까? 이게 뭐야? 나는 발을 멈췄다. 분명 나는 빈 방으로 들어왔는데 내 몸은 어느새 동굴에 들어와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이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라는 일은 죄다 겪은 느낌이다. 이건 대체 뭐? 으!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어떤 울림이 들려왔다. 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야 이게? 웬 여자야? 당신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여자는 나를 지그시 바라본다. 누구시죠? 과거 이 땅을 지키던 존재지. 혼란스러운 말이 이어진다. 나는 잠시 멍 때리고 말았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 안 믿어도 상관없으니까 표정 관리 좀 하지? 그렇게 쳐다보면 나도 좀 민망하단 말이야. 얘는 왜 더빙이 안 나와? 나 여자 더 못하겠다고. 여자는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 날 굳게 믿던 사람조차 날 믿지 않게 되었으니까. 믿지 않아요? 수호신들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은 평화와 세월 속에선 꽤 허무하게 망각되곤 해. 기복신앙이란 건 적당한 시련이 있지 않으면 무가치해지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는 희미해지고 어느덧 나와 대화하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덧 내 노래도 듣지 못하게 되더라. 그리고 마을이 멸망할 때쯤이면 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어. 씁쓸한 미소를 띤 채 여자가 말을 멈췄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를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예쁜 여자 목소리가 안 돼. 그나저나 또 다른 이야기를 보고 온 모양이네. 네? 어때? 만족스러운 이야기였어? 아니면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했을까? 뭐가 되었든 이곳에 다시 와줘서 고마워. 아, 그래? 이 자식! 이 자식! 아, 진짜? 의도하지 않은 더빙이야? 아, 이런 씨. 아니야, 이거 선물한 게 아니라 빌린 거야, 빌린 거. 선물
한 게 아니라 빌린 거야, 빌린 거. 뭐가 되었던 이곳에 다시 와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여기까지 도달한 걸 테지? 마지막으로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에서 빠져버린 세공되지 못한 퍼즐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눈만 껌뻑이며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 여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말하는 듯 했다. 그럼 이제 날 보는 건 마지막이네. 마지막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야지.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맞아줄 존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럼 남은 이야기도 잘 풀어나가길 바랄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길 바래. 잠깐만. 근데 이거 유일하게 여기에 있는 수호신 같은 거 같은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저 여관 주인이었나봐. 또다시 강한 빛이 동굴을 감싼다. 뭐야? 그 강한 빛에 눈을 감기 직전 나는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것을 본 것 같다. 용이 너무 못생겼는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덕담을 남기고 여자는 사라졌다. 어째서인지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동굴 안쪽을 탐색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좋아, 뭘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또 동굴 한가운데에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재단을 살펴보았다. 이 패자에게 온갖 지식을 강제로 부여받은 나였지만 이 재단은 잘 모르겠다. 나는 재단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은 시간 낭비 같다. 나무들이 가득 쌓여있다. 결이 거칠어 자칫하면 손에 박힐 것 같아. 주변에 장갑도 없고 어쩔 수 없나? 나는 최대한 결을 거치지 않은 쪽으로 찾아가며 조심스레 그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졌다. 나는 내 몸에 붙은 나무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내가 겨우 찾아낸 걸 바라보았다. 마녀? 내가 찾아낸 건 책이었다. 마녀를 추적하다. 그 마지막 건이었다. 마지막 건이 이런 데 있었군. 마녀를 추적하던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마물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듯 하지만. 예? 나무로 된 가구다. 먼지가 가득할 정도로 걸로 생각해서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의외로 아무것도 날리지 않았다. 의외로 깨끗하네. 손가락으로 가구를 쓱 하고 쓸어본 뒤 나는 가구를 문을 열었다. 강시. 난 뱀파이어랑 마녀에 대해서 좀 더 얻고 싶은데. 또 안 열리네? 열렸다. 서랍장은 전부 살폈다. 대부분 서랍장이 텅 비어 있어서 허망했지만 한 가지 수학은 있었다. 내가 찾은 걸 바라보았다. 노베나 디아블로?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시 발견한 듯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읽어볼까? 나는 책을 그러니까 영험해 보이는 밧줄이래. 천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뭔가 신비한 기운이 저리릿하고 손을 타고 느껴진다. 이건 뭘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부 공간을 바라보았다. 널찍한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별다른 건 알아낼 수 없겠군.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 정도 찾아봤으면 된 거겠지. 나는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동굴에서 나선다. 동물을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복도가 펼쳐진다. 도대체 저 동굴은 뭐였던 걸까? 얼마나 있었던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이 시체 하도 많이 봐갖고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흘러 있었다. 이거 계속 읽으니까 목이 엄청 탄다. 벌써? 선 넘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여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런.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 동굴에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오래 있던 모양이다.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해가 지기 전 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더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나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은?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러면 일단 아까 단서 뭐 찾은 거를 한번 봐보자. 응? 마녀를 추적하다에 뭐가 없네? 빨간색이 없네? 얘는 그냥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막 보다. 광시. 마지막 거는 없어? 마녀를 추적하라는 애는 마녀 배드엔딩 결말에 써있다고 방금 말한 것 같던데? 그래?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나오네? 에이 몰라. 근데 거의 이거 확실해서. 아이고. 음. 일단 오케이. 그 인물 수첩에 지금 현미나가 거의 살인자 같잖아. 여기 누구를 보러 가야 되나? 신뢰도 너무 없는 유채린을 보러 갈까? 가자. 유채린 만나러 가자. 얘 스킵할게. 아니 스킵이 안 되네. 똑같은 사람이 2연속으로 못 보러 가. 성준 씨. 자동 진행. 저번에 만날 때 그리 좋지 않게 헤어졌는데도 유채린의 기분은 나빠 보이지 않았다. 아 진짜? 못 봤네. 망했네. 아니야 안돼. 실이 이미 거의 많이 찍어놨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이 갈 것 같던데? 아까 같이 가자고 했잖아. 생각 정리하는데 딱 좋네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생각만 정리해서야 이 마을에서 일이 해결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몸으로 띄워줄 사람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울 텐데. 그분께선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계시니 원. 응. 아, 방금 건 농담이에요. 야 스킵하고 싶어. 네? 깜짝이야. 뭔데? 어이쿠. 궁금하신가 봐요? 됐어. 아이 그래.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빨리 넘어가. 싫어. 나 지금 엔딩 보고 싶어. 엔딩 빨리 보고 나 발로란트 하러 갈 거야. 제이. 안 돼. 빨리 가. 넘어가. 겁을 준다. 아, 겁을 줘. 겁 줘. 막 줘. 그래. 얘는 처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애가 기가 안 죽네. 역시 있는 집안 사람인가. 어서와 오우야. 오랜만이야. 안녕. 끝. 자,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이제 선택의 날이 다가왔어요. 과연 이거 공포 추리 게임 미연시 8번째 날이 끝났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다. 어허 무서워. 박준성. 짐을 챙겼다. 애초에 챙길 짐도 많지 않았다. 간소한 짐을 챙겨 백팩에 집어넣고 나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다 끝났나?
마지막 추론이 끝나면 난 바로 이 마을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걸로 길고 길었던 9일간의 미친 짓도 끝난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마치 내 선택을 재촉하듯. 선택의 날. 그래서 자네는 누구를 선택할 거지? 선택의 날인가? 그리 재촉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내 목숨이 걸린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 마지막 선택 전에 나는 다시 한번 내 추론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인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볼 것도 없어요. 최실이. 최실이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 여성은 아니다. 오래전 허무하게 죽었던 불쌍한 여학생의 영혼이다. 하지만 내 추리에 의하면 최실이는 모든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 즉 최실이는 날 속이고 죽이려 드는 마녀는 아니라는 거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찾아냈던 증거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굳혔다. 좋아. 최실이에게로 가자. 과연 최실이의 방은 내 방 바로 앞이다. 슬쩍 시계를 보니 12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텅 빈 복도가 음산하게 펼쳐져 있다. 어쩐지 내 숨소리가 메아리쳐 울리는 기분이다. 나는 조금 다급해진 상태로 최실이의 방의 문을 두드렸다. 누구? 나야, 박준서. 야, 너 몸이 더 투명해졌다? 무슨 일인데? 최실이의 사라질 듯한 모습에 당황했던 나는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그래, 지금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가자.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다른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침착히 어서 와. 너 괜찮아? 최실이가 되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괜찮아. 이런. 최대한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괜찮아. 하여간 지금 나가야 돼. 나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나는 최실이의 손을 내밀었다. 최실이가 머뭇거린다. 에? 내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란 모양이다. 나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했다. 나가자. 나가서 근수기 보러 가야지. 응. 오! 최실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날 믿어주는 최실이가 고맙다. 나는 최실이의 투명한 손을 꽉 잡고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관을 빠져나왔다. 우린 여관 카운터까지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여관 주인은 아마 자고 있을 거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새끼. 터져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아낸다. 여관 주인이다. 여관 주인은 늘 그렇듯 처음 그런 것처럼 카운터에 앉아있다. 뭐지? 설마 이런 시간까지 날 감시하고 있었나? 나 놀랬어, 이 자식아, 나도. 여관 주인. 여관 주인 상태가 좀 이상하다.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정면만 바라보는 여관 주인은 심지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사람 모양의 물건인 것처럼. 우린 여관 주인을 지나쳤다. 할 일을 다한 도구. 내 눈에 비친 여관 주인은 그런 느낌이었다. 여관을 빠져나온다. 재수없는 마을 사람들도 음산한 사제들도 보이지 않는다. 다행이다. 이 틈에 빨리 빠져나가야. 박준성. 갑자기 최실이가 멈춰선다. 기분 탓인가? 최실이가 더 흐려진 것 같다. 왜? 몸이 안 움직여. 응? 뭔가 이상해서 최실이를 살핀다. 최실이의 몸이 흐려진 채 멈춰있다. 어쩐지 몸이 공중에 뜨고 있는 느낌도 든다. 최실이가 사라지고 있다. 안 되겠다. 자, 엎혀. 나는 몸을 돌려 등을 최실이에게 내밀었다. 최실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내 등에 천천히 몸을 기대온다. 미안할 거 없어. 최실이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흡사 깃털 같았다. 착각이 아니다. 최실이는 분명하게 사라지고 있는 거다. 나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나도 마음이 급하다 지금. 서둘러야 했다. 이거 공포게임 맞아. 단순한 기분 탓인지 마을은 이전보다 더 기괴하게 변해 있는 것 같았다. 불안한 안개는 답답할 정도로 넓게 퍼져 있고 거기에 느껴지는 기운 또한 불길하게 그지없었다. 이상해. 응? 뭐가?
뭔가가 마을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 음과 양의 균형이 어그러져 있어. 이런 곳은 절대로 피하라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최실이가 실로 오랜만에 무당다운 이야기를 한 기분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곳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 정도는 나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빨리 나가자. 섬뜩하고 불길한 예감이 뿌리치며 나는 최실이를 업은 채 빠른 걸음으로 마을 외곽을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며칠 전 도망가려던 나를 밀어냈던 그 장소에 도착한다. 그 짙은 안개를 바라보니 그 당시 느꼈던 절망감이 떠오른다. 나는 용기를 내며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디뎠다. 그리고 어느덧 나와 채실이는 완전히 안개에 둘러싸였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어쩐지 숨쉬기가 답답해졌다. 다리는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어쩐지 익숙한 불쾌한 감각이 나를 마구 찔러온다. 얼마나 걸렸을까? 공간 감각도 시간 감각도 전부 엉망이 된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건 꽤나 걸어왔다는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더빙을 왜 하냐고? 더빙을 왜 하긴. 사운드를 채워야 되니까 하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혹시 이 안개 속에 길을 잃는 건 이성이 흔들린다. 애초에 나는 왜 여기 있지? 난 분명 그러니까 헛웃음이 튀어나온다. 난 방금 분명 최실이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어이가 없네 진짜. 오 잠깐만. 내가 최의 존재를 잊을 리가 없다. 난 분명 혼자 이 안개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자 정신이 좀 돌아온다. 이번엔 진짜 위험했다. 야, 괜찮아? 지끈거리는 머리를 참으며 힘겹게 묻는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조금만 참아. 근수기 보러 가야지, 응?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 끝없는 안개를 걸으며 문득 깨닫는다. 어느새 나는 나의 생존이 아닌 최실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저 불쌍한 두 소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나는 용케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걷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그 모든 게 끝났다. 차 찾았다. 안개가 사라졌다. 온몸을 감싸던 불길한 기운도 사라졌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가운 내 차의 모습도 저기 보인다. 끝난 건가?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려 최실이 쪽을 바라보았다. 야, 괜찮아? 방금 최실이 역시 안개 속에서 기이한 환상을 본 모양이었다. 모르겠어. 그래도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몸을 짓누르며 천천히 앞쪽을 바라보았다. 오! 걔놈... 당신은? 흥미롭군. 입회자가 있었다. 나는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그 악마, 나에게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유의로 여겼던 그 악마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다. 당신이 왜 여길? 설마... 내가 실패한 건가라고 묻고 싶은 건가? 아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자넨 정말 최고였네. 사탄께서도 만족하셨어. 이토록 재미있는 유희는 또 없을 거라고 극찬하시더군. 그럼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겁니까? 내 말에 이 패자는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띈다. 어딘지 불길한 그 미소에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뭐야 도대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또 뭐가 남았다는 거야? 박준성, 저 녀석 뭐야? 귀신? 너 저런 거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 그런 거 아니야. 저놈은 우릴 저 마을에 가둬놓은 장본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이 패자를 노려보았다. 이 패자는 여전히 읽기 힘든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네에겐 더 이상 볼 일이 없네. 난 자네 등 뒤에 있는 그 마물에게 일이 있어 찾아왔다네. 잠깐만. 예상하지도 못한 말에 나는 최실이 쪽을 바라보았다. 야! 트수야! 지금 이거 뭔데? 잠깐만. 배드엔딩이라고?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탓에 최실이 역시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말해주지. 우린
어떤 죽은 악마를 대신할 후보들을 뽑아 이 마을에 초대한 거야. 그 후보들 중 세례자에게 간택당한 마물만이 악마의 뒤를 이을 자격을 얻게 된다네. 세례자라는 쓸데없는 경건한 명칭은 나를 뜻하는 것인가? 안 돼! 5마리의 마물들이 악마를 이을 후보로 낙점되었는데 애석하게도 후보 중 하나가 여기 들어오지 못했어. 어? 잠깐만, 이게 뭔 계속. 설마 이 땅에 지방령 하나가 떠돌고 있을지는 예상도 못했거든. 이패자는 그렇게 말하며 최시리 쪽을 바라본다. 허나 지방령 역시 마물은 마물. 그러니 세례자에게 간택받은 이 순간부터 자네 역시 악마의 뒤를 이을 자격을 얻게 된 거야. 장난하나. 난 그것을 권하러 왔네. 뭐라고? 자네를 간택한 저 세례자 박준성을 죽이면 넌 악마의 권능을 얻고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저 악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힘들게 지금 인간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얘가 지방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나를 죽이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 최시리에게 날 죽이라고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최시리가 공포와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거 그래. 가령 그 소녀를 헐! 할수 있다. 야, 진짜 악마 같은 새끼 이거.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새끼 이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잠깐만. 야, 이런 미친. 아니,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아니. 와,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개놈 새끼 이거. 등 뒤에서 채시리가 흠칫하고 떠는 것이 느껴진다. 야. 그 소녀라면 누굴 말하는지 너무 뻔하다. 박근숙. 이패자는 지금 최시리에게 박근숙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야. 하지만 이 권유를 거절한다면 9일간의 성신 강림 의식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기껏 인간화된 자네의 몸은 완전히 사라져. 야, 너무. 야, 근숙이도 만나게 해주고 너도 살려준다. 그런데 쟤를 안 죽이면 너는 사라지는 거다. 너는 쟤는 살릴 수 있지만 너는 죽는 거다. 이거잖아 지금. 그 소녀를 만나기는커녕 구천을 떠도는 부유령이 되어버릴지도 모르지. 아, 그나마 죽지는 않는구나. 자, 하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잊혀지는 거다. 야, 이런 싸가지 없는. 나와 최신이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다. 야, 장난! 이게 다른 엔딩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나? 궁금하네. 머릿속이 새하얗다. 최시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죽던가 혹은 최시리가 이대로 사라지던가. 실로 악마다운 장난질이다. 인간의 목숨도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서로 아꼈던 친구들의 우정도. 딴 것도 보고 싶긴 하다. 저놈들에겐 그저 한 줌의 유흥거리일 뿐. 시리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여태까지 너를 힘들게 얻고 와갖고 내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힘들게 얻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최신이는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다. 고민을 하면 안 돼, 시리야. 최시리는 무언가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다. 그러더니 이윽고 내달리듯 내 어깨를 밀어낸다. 나는 천천히 최시리를 내려놓았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최시리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이패자 사이에 선다. 그래. 대답은? 과연.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애틋하게 봤는데. 최시리가 나를 바라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였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이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최시리를 동정했다. 이윽고
최실이는 무언가 견심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최실이는 그렇게 외쳤다. 잘했어, 시리야. 그래. 그게 네 선택인가? 미련하긴. 이 개놈. 그 말을 남기며 이 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이내 주변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해졌다. 시리야, 안 돼. 정막을 깨는 한. 미안해. 네가 아니라. 저기 여기 최실이. 네 실이가 아니라 최실이야. 알았지? 그래, 너는 진정해. 이 와중에 시리가 대답을 했어. 당황했다, 내가 지금. 정막을 깨는 한숨을 내뱉으며 최신이는 나를 바라본다. 마치 이걸로 되었다는 듯. 그리고 최실이의 몸이 눈에 띄게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저건 마치 이제 곧 사라질 듯한. 야! 야, 안 돼! 최실이를 붙잡으려는 손이 허공을 젓는다. 최실이를 통과한 내 몸이 바닥을 구른다. 안 돼, 이런 식으론. 난 일단 허망한 결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뛰어다닌 게 아니야. 적어도 근숙의 무덤만이라도 너와 함께. 난 다급히 고개를 들어 최실이를 바라본다. 최실이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다. 아쉽다 참. 근숙한테 널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슬퍼. 최실이는 그대로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허망하게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건. 악마가 제시한 마지막의 선택의 순간. 나는 최실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받아들일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최실이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다. 팬아트메이커 어서와. 팔로우 고마워. 실로 악마다운 선택지였다. 테일이 어서와. 힘들어 죽겠어, 이거.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피엔딩, 내 마음속으로는 해피엔딩은 아니야. 최실이는 결국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생전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죽은 뒤에도 행복하지 못했다. 그것을 보상받을 마지막 기회도 포기했다. 별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인가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더빙 게임? 어쩌면 이 패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최실이는 미련했다. 나는 열흘 가까이 실종되어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제멋대로 취재하러 가서 연락도 없던 개념 없는 놈으로 찍혀 있었다. 사실 내가 겪은 지옥에 비하면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기존의 삶에 복귀했고 그와 동시에 비극을 겪은 새 친구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그러나 새 친구 중 유일하게 생존했다고 생각한 기준씨조차 얼마 뒤 같은 병으로 사망을 했고 서둘러 마을을 떠난 마을 사람들 대다수마저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최실이의 이야기는 그 기록에서조차 찾지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최실이의 무덤이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박군숙 씨의 무덤은 찾을 수 있었다. 박군숙은 지박제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었다. 당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전부 한 곳에 묻었다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동묘지는 이미 잊혀져 오랜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저 발길을 끄는 버려진 터가 되어버렸다. 쓸쓸한 공동묘지를 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박근숙 역시 죽어도 행복하지 못했던 걸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나는 분노와 짜증에 머리를 거세게 긁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무덤들을 살펴보았다. 황원태, 이영호, 그리고 박근숙.
나는 무덤 앞에 서서 잠시 멈춰져 있었다. 그나마 무덤이 남아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엔 다해진 무덤과 부서진 묘비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나는 묘비 위에 준비했던 꽃다발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묵념을 했다. 무덤을 조금 더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온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떼며 무덤 앞을 떠났다. 평생 기억하게 될 새 친구의 명복을 빌며.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어쩐지 최실이 닮은 것 같아 이거. 아줌마 맞지? 맞아, 아줌마 맞지? 옛날 사람이니까. 아, 엔딩 진짜. 아이씨, 진짜. 아, 왜 처음 엔딩이 이런 기분 나쁜 엔딩이지? 이거 스킵 되지, 트수야. 이거 다음부터는. 배드가 아니라 해피야. 해피인데, 아, 그 말 같은 거. 다른 거 엔딩 한번 빠르게 보려고. 한번 깼으니까 스킵 다 되지. 얘네들 말 같은 거. 아, 그래? 그럼 다른 거 엔딩을 일단 보자. 아, 근데 너무 좀 아쉽다. 왜 하필, 나 진짜 운도 오질나게 없지. 왜 하필이면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서 마지막을 이렇게 그지같이 해야 했지? 꽤 재미있기는 한데 내가 운이 없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임자가 있으셔서 게임에서 우대해줬다고? 시끄러 임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기 뭐지? 시리만 귀신이야. 시리만 귀신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인데 하필 이번 스토리에서는 시리가 사람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아니야, 이거 랜덤이야. 할 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악마가 아닌 사람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스토리상 시리는 귀신이었던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악마가 아닌 게 시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스토리는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 다섯 명 중에 4명이 악마고 1명만 사람이야. 걔를 찾아서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스토리인 거야, 게임 자체가.